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벌써 1월도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월요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드리워지면서 시장은 좀 일제히 하락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이 미국의 국채 금리 역시도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미국의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이 전월 대비 25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인데요. 이 고용지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해서 경제에는 좋은 소식인데요. 그렇지만 좀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경제지표가 너무나 잘 나오고 이 시장이 너무나 좋게 된다면 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금리를 하락하고자 했던 이 금융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악재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대형 기술주들도 모두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3%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고 AMD 같은 경우에는 4.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2%대 약세를 보이면서 여타 반도체 기업들도 일제히 좀 낙폭이 큰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 그리고 깜짝 고용 지표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뉴욕 증시 마감 무렵 4.76%로 이 전장 대비 8bp나 올랐는데요.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오전 고용지표가 발표한 이후에 4.79%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초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에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일단 14일에는 12월 미국의 PPI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15일에 발표되는 CPI에도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를 인하할지 인상을 할지 또 동결을 할지 이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시선 더욱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대 시장 모두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시장 어떻게 흘러갔을지 전체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인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파란불인 하루였지만 그래도 첫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좋은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인데요. 2025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막을 앞두고 제약 바이오 업종에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행사는 현지 시간 오는 13일에서 16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데요.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트렌드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강세였는데요.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신약 개발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이목을 끈 이유는요. 550여 개 초청 기업 중에서도 27개 기업만 발표할 수 있는 그랜드 볼룸에 초청이 돼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가 기업들은 향후 신규 계약 체결을 기대해 볼 수도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CES 2025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다가오는 빅 이벤트,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주가 1%대 상승을 했지만요.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큰 폭의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는 4%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이 본격적으로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 또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효빈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 오늘 장에서 보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특징주는 바이오톡 스택입니다.
바이오톡스텍은 엔비디아 젠승황 최고 경영자가 언급한 AI 플랫폼 코스모스와 관련된 소식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바이오톡스텍은 장중 27.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는 5.39%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젠승황 CEO는 미국 라스베거스 CES 2025에서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했습니다. 코스모스는 가상 환경이지만 현실과 같은 물리적 법칙이 적용된 3D 시뮬레이션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 공간과 똑같이 구현된 가상 공간인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흥미롭게도 코스모스와 관련해 메디컬 IP라는 회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메디컬 IP는 2015년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박상준 교수가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T나 MRI 같은 2D 의료 영상을 3D 데이터로 변환해 수술 계획이나 치료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메디컬 IP는 2020년 시카고 북미 영상의학학회에서 엔비디아 관계자와 만나 이 기술을 선보였고 이를 계기로 엔비디아와 협력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메디컬 IP와 바이오톡스텍의 투자 구조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메디컬 IP는 바이오톡스텍의 100% 자회사인 세종 벤처 파트너스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즉, 메디컬 IP가 성장할수록 바이오톡스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이오톡스텍은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트윈의 미래 가능성, 그리고 메디컬 IP와의 연결성 덕분에 강한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력과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톡스텍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마감하긴 했습니다. 이 코스모스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는데요. 이 코스모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할지 좀 가늠은 되지 않는데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와도 엮이고요. 또 뭔가 로봇하고도 엮이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좀 실제로 등장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장에서 화장품이 좀 전체적으로 올랐던 경향이 있는데 그중에 좀 한 종목을 보셨다고요? 네, 다음은 코스맥스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스맥스 주가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종가는 5%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직전 분기죠. 지난해 4분기 코스맥스의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덕분에 이렇게 오늘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하나증권 박은정 연구원은 중국 법인이 우려 대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내 동남아의 고성장과 북미 손실 축소로 이익 안정이 돋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맥스의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387억 원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 영업이익은 무려 72% 증가한 수치입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인 겁니다. 이렇게 올해 글로벌 수출 기대감을 반영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걸로 보이고요. 특히 K뷰티 글로벌 점유율 확대 속에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 봐주셨습니다. 좀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을 하면서 캐파를 늘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인도네시아에 지금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해가지고요. 좀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 할랄 인증을 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리포트의 의견까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와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구소연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도 추운 겨울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좀 많은 곳으로 떠나보려고 찾아보고 계신데요. 오늘은 또 가족끼리 떠나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인가요? 네, 어디 갈까? 오늘은 부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겨울밤바다 다들 춥다고만 생각하시나요? 이곳에 오시면 따뜻한 겨울밤바다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형형색색의 LED들 덕분에 따뜻한 빛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제11회 해운대 비축제가 펼쳐지는 현장을 담았는데요. 이곳 해운대 비축제에서는 다양한 조형물들, 그리고 미디어 아트 전시, 그리고 각종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 또 눈부신 파도를 주제로 진행 중인 올해 축제는 다른 비축제와 차별화되는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눈의 왕국 성문부터 눈빛 정원, 눈빛 마을, 눈빛 놀이터, 또 눈의 왕국 갤러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눈빛 마을에서는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산타 복장 대여도 해주고요. 또 게릴라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구남로, 해운대시장, 해운대 온천길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산 여행 오시면 겨울 밤바다와 함께 이 화려한 축제도 같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은 지난 2024년 12월 14일에 축제가 시작돼서요. 오는 2025년 2월 2일까지 3개월간 열립니다. 점등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니까요. 참고하세요. 네, 저도 부산을 정말 좋아해서 그런지 이 행사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프로그램을 설명드리자면요. 먼저 해운대 해수욕장에 도착하시면 눈빛 하우스 추천해 드립니다. 올해는 다양한 형태의 생동감이 컨셉이라고 하더라고요. 4개 형태의 돔 형태 이글루 눈빛 하우스에서 이색 체험도 열리고 있는데요. 돔 내부에 플리즈마가 있어서 손가락을 대면 따라다니는 신기한 체험이 있다고 하고요. 또 미디어 아트가 있는 돔에는 밤하늘의 별과 우주를 살펴볼 수 있는 미디어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너무 다양해가지고 직접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들어보니까 산타 체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직접 산타가 좀 돼보는 건가요? 네, 직접 산타복을 빌려서 산타가 되어보실 수 있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성 모양의 눈의 왕국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아트로 겨울밤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 입구에서 겨울 왕국을 연상케 하는 눈의 왕국을 볼 수 있습니다. 웅장한 음량과 함께 멋진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고요. 입구에서 또 산타복을 대여해서 직접 산타가 되어보실 수 있습니다. 대여비는 무료이고요. 신분증을 맡겨야 합니다. 체험해보실 분들은 그 옆에 해운대 네컷 사진도 있다고 하니까요. 사진 한 장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니까 참고하세요. 네, 요즘 미디어 전시가 곳곳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디어 체험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네, 해운대 비축제 눈의 왕국을 다 관람하시면 그 옆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큐브형 전광판 그리고 라이팅 미러들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30분간 영상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을 넘어 구남로 거리로 가시면요. 눈빛 정원이 나옵니다. 대형 고래 조명들이 형형색색 빛을 내며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초승달 그리고 고래 조형물 등 부산을 상징하는 여러 조형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잘 볼 수 없는 부산에서 낭만적인 겨울밤을 위해 5분에 한 번씩 인공눈도 뿌려준다고 하는데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잘 못 즐기신 분들 이곳 오셔서 눈도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눈까지 정말 겨울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교통이 부산이 너무나도 이 대도시다 보니까 찾아가는 방법도 궁금한데 좀 어떤가요? 네, 비축제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구남로, 또 해운대시장, 해운대 온천길에서 열립니다. 먼저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주차는 해운대 광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해운대 시장 공영주차장 그리고 해운대 민영주차장도 있습니다. 가격은 평일 10분당 300원, 일일 최대 8,000원이고요. 주말에는 10분당 500원, 일일 최대 15,000원입니다. 주차비 지원은 따로 없으니까요. 기차로 또 버스로 부산 여행하시다가 한 번쯤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5년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1월 20일이면 대한입니다. 소환의 얼음이 대안에 녹는다는 이런 속담도 있는데요. 이제 따뜻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따뜻한 겨울밤 보내고 싶으신 분들 부산으로 놀러 오세요. 네, 부산에 가시면요. 정말 따뜻한 이 체험과 함께 정말 행복한 추억까지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찬 소식 전해주신 구소연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도 나누고요. 주식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장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을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월요일 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여빈 아나운서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네, 오늘의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 조금 아쉬운 하루였는데요. 코스피가 2,500선이 무너지며 저번 주의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특히 저번 주와 다르게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장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내내 하락세 보였습니다. 결국 힘을 못 쓰고 1.04% 하락하며 2,489.56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내내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전날보다 1.35% 내린 708.21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이 8,781억 원, 기관이 258억 원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반면 개인은 7,459억 원 사재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이고 개인이 홀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406억 원, 기관이 503억 원 매도했으며 개인은 993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 마감하는 하루였는데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하며 지수를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2.17% 하락했으며 SK하이닉스는 4.52% 넘게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0% 상승하며 장중에 상승 기류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지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신약 개발 성과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하락했는데요. 현대차는 2.65%, 기아는 0.19% 약세 보였습니다. 이전 거래일에 현대차는 6% 넘게 상승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엔비디아와의 협약 호재는 길게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대부분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91% 상승하며 유일하게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하는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 마무리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은 양대 시장 모두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내내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의 시작도 마이너스였는데요. 아무래도 미증시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커플링되는 현상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장중 내내 낙폭을 키워가면서 전거래일 대비 1.04% 내리면서 2,48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500선 넘었던 게 지난주였는데요. 다시금 힘이 쭉 빠지면서 내려앉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준 것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8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던지면서 좀 지수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매수로 대응하긴 했는데요. 오늘 장중 내내 좀 원래
원래 매도 포지션 보였다가 장 막판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254억 원에서 오늘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좀 플러스로 가려고 힘을 내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좀 장중 내내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35% 내리면서 708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좀 700선은 지켜주기는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하는 포지션 잡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오늘은 대부분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주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지수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나마 좀 플러스로 마감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이 미국에서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좀 기대감이 모이면서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반도체 투톱 오늘 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 밖에도 좀 지난주에 HBM 위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오늘 지수를 받쳐주는 종목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대장주들도 좀 힘을 못 쓰는 모습 보여줬고 그나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91% 상승하긴 했었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삼성전자의 계열사로 편입된다는 소식 속에서 올해 들어서 좀 상승을 크게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지수가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 걸까요? 다시금 좀 플러스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세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좀 올랐던 섹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지금 어떤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떤 전망이 되고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오르는 섹터와 테마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테마에 좀 주목을 해봤을지 화인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 좀 보셨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는 두피 관리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 네. 두피 관리에 신경 쓰시는 편인가요? 제가 이제 모태 숙보자로서 원래는 관리를 안 했었는데 저번에 우연한 기회로 제가 두피 관리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무료로. 근데 두피가 생각보다 엄청 좀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 두피 건강이 안 좋으면 이 얼굴까지 피부가 안 좋다고 해서 두피를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걸 느껴서 요즘에는 좀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두피는 좀 젊을 때 관리를 해야 나중에 맞아요. 탈모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희 또래를 봐도 네.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탈모가 오고 이렇게 그래서 두피 관리에 되게 신경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좀 하시나요? 저는 사실 두피가 좀 지성 두피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샴푸를 바꿔볼까도 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케일링도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선뜻 네. 잘 안 가지긴 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스케일링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더러워서 못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도 각질이 탈락이 되고 하는데 그걸 관리를 해줘야지 되잖아요. 그것처럼 두피도 원래는 관리를 해줘야지 이 모발의 탄력도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니까 꾸준히 스케일링을 한번 받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탈모랑 문제성 피부 재생 분야에 관련해서 특화된 솔루션 기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노진인데요. 이노진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국책과제 사업 지원으로 개발된 볼빅 미토코리아 탈모 샴푸가 인체 적용 시험에서 탈모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종가는 11.6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 12월 5일에 정식 출시됐는데요. 이 탈모 샴푸가 다양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모발 탈락 평가에서 제품 사용 후 모발 탈락수 값이 57.47%나 감소되면서 완화 효과를 확인한 부분이 고무적입니다. 또 두피 붉은기는 13.46% 감소했고 두피 탄력은 4.22% 증가했습니다. 두피 피지량 값은 사용 후에 28.58%가 감소해
두피 각질 개선 부문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입증이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줄 거라는 이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노진 관계자는 최근에 젊은 소비층에서 초기 탈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적극적으로 두피와 모발을 관리하는 추세라면서 홈케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정말 요즘은 젊을 때일수록 이 하루빨리 두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게 더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노진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다수 국가로 이 제품을 수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확장까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노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오후 3시 기점으로 해서 상승분, 상한가 풀리면서 일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든지 이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탈모는 시작되면 막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젊은 층들도 이 탈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노진 앞으로도 좀 각광받지 않을까, 이런 기업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인 생각 한번 들어가지고요.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효빈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에 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마트 특징주를 뽑아봤는데요. 혹시 두 분은 장 어디서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옛날에는 오프라인 좀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시식도 하면서 돌아보는 걸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온라인이 너무 편리해서 온라인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히려 온라인은 그냥 배달 같은 것만 좀 시켜 먹고 장은 오프라인으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마트도 종종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렇죠. 저도 1인 가구로서 이마트에서 굉장히 장을 자주 보는데요. 온라인도 사용하게 되지만 그래도 확실히 마트를 가게 되는 일은 종종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뽑은 특징주는 이마트인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이마트 주가가 급상승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이마트는 전거래일보다 2.16% 오른 66,2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6%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가 상승은 지난 10일 정용진 회장이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10%를 전량 매수했다고 공시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매입가는 주당 76,800원으로 전일 비해 20% 할증된 금액이며 총 매입 금액은 약 2,141억 원입니다. 이번 지분 매수로 정 회장의 이마트 지분율은 기존 18.56%에서 28.56%로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이명희 총괄회장은 보유 지분이 0%가 되어 사실상 경영권을 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마트는 정용진 회장이 개인 자산을 투입해 지분을 매입한 것은 이마트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책임 의지와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마트 본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자회사 실적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장 마감이 되고 나서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정용진 회장이 이 모친의 지분을 모두 매입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월요일 장에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좀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 다뤄봤는데요. 저는 오늘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종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던 테마인데 계속해서 좀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요,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서 이 원자력 수출에 협력키로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면서 좀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체코 쪽으로 이 원전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갈등이 해소가 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소식 저희 방송에서도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는 3월에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주 원전
2기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진출만 남았다, 이러한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함께 이 한미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MOU에서는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 재확인, 그리고 제3국으로의 기술 이전 시 이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제3국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해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계획까지 함께 덧붙여졌는데요. 원전이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또 이렇게 관련된 이슈가 나오니까 다시금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17%대 강세를 보였고요. 서정기전도 11%대 강세, 오르비텍은 6%,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7% 상승하면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종목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화인 아나운서는 또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LA 산불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서부 최대 도시 LA에서 발생한 산불로 대기질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청정기 및 대기질 관리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기측정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K-웨더는요,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마감은 1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하는 이 생활가전업체 위닉스와 더불어서 캐스피온 등도 오늘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스마트 배전기 분야 업체인 제일일렉트릭은 이틀째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일렉트릭은 미국 최대 전력관리 회사인 이튼의 핵심 부품 공급사인데요. 그래서 이 산불 영향으로 계속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12.26% 상승하면서 12,910원 오늘 기록했습니다. 이 LA 산불은 서울시 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를 태우면서 이 피해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고요. 소방 용수가 바닥이 나서 최후의 수단으로 바닷물까지 퍼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기 건조와 가뭄, 돌발적인 폭풍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 산불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데다 대기 오염물질은 대륙풍을 타고 전 세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공기 중 미세먼지 측정 및 관리를 주로 하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오랜만에 이렇게 전력과 관련된 테마가 또 올랐나라고 살펴봤는데요. 물론 개별적인 종목의 이 호재도 있었는데 좀 LA 산불과 관련해서 좀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이와 관련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산불, 좀 화재 진압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의 4분의 1, 그리고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면적이 다 타버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 그런 모든 이 설비들도 다 망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림 사업을 다시금 좀 영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호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개별적인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은요,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재룡산업 역시도 장 초반부터 상한가 올라간 이후에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모습 나타나졌고요. 그리고 또 이 산불로 인해서 재건 테마주로 묶이고 있는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 조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A 역사상 좀 가장 파괴적인 화재로 불리고 있는데 좀 하루빨리 이런 지금 화재가 진압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내용을 함께 보셨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한미약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미약품이 2024년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올해 4분기 매출은 4,173억 원, 영업이익은 570억 원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2%, 그리고 영업이익은 18.7% 감소한 수치입니다.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술료 수입의 감소와 중국 자회사인 북경 한미약품의 실적 부진이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한미약품이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기술료가 180억 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기술료가 50에서 6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경 한미약품은 이번 독감 시즌의 매출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 지난해 4분기에는 1,033억 원으로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사이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한미약품의 주가는 전날보다 3.87% 하락하며 26만 원을 조금 넘기며 마감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올해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를 37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한미약품은 경영권 분쟁이 있었으나 최근 이를 해결하고 회사 정상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4명의 주주연합이 한미사이언스의 54.42% 지분을 확보하며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회사를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약품은 앞으로 실적 회복에 나설 것 같은데요.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은 연구개발을 통해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에는 미국에서 당뇨병 학회에서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연말에는 중요한 치료제의 임상 결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연구개발 성과가 향후 주가 회복에 중요한 역할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도 역시 함께 약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실적 악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경영진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런 포부를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3월에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4자 연합 측과 형제 측의 경영권 분쟁 이것들이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어서요. 3월이 지나고 나서 좀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증권사의 리포트도 함께 나왔거든요. 참고해서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까 오프닝에서 좀 개별 종목으로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화장품과 연관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오늘 또 한 번 리포트가 나와서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께 또 화장품과 관련된 정보를 또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평상시에 저에게 많은 정보를 줬던 이 화인 아나운서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혹시 요즘에 화장품 중에 좀 괜찮다 하는 추천템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속건조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초 제품을 좀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정샘물, 네. 물스킨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러 할 때 물이요? 네. 오. 물크림이라고 하는데 네. 그냥 물크림이 있고요. 네. 물크림 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성인 분들은 물크림 라이트를 쓰시면 되고요. 건성이 심하신 분들은 물크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크림하고 또 뭐라고 하셨죠? 물크림 라이트. 물크림 네. 라이트. 요거 제가 또 이따가 한번 찾아봐가지고요. 가격이 좀 고가인가요? 아니면 좀 살만한가요? 싸지는 않아요. 그래요? 싸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살만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이렇게 미래에 내가 갚아주겠거니 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피부가 건조해가지고요. 이렇게 좀 속건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초템들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딱 맞는 거를 저에게 또 추천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효빈 아나운서도 만만치 않게 뷰티 쪽에 또 준 전문가시니까요. 혹시 추천템 요즘에 좀 있으실까요? 또 이제 건성이라고 하시니까 추천을 드리자면 저도 피부가 극건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팩을 굉장히 자주 해요. 마스크팩을 하고 자고 일어나면 네. 다음날 조금 더 화장도 잘 먹는 것 같고 네, 조금 속건조가 나아진 모습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리얼 베리어라는 그런 마스크팩이 있어요. 이제 앰플 한 통이 다 들어간 팩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하고 나면은 굉장히 네. 어떤 팩보다도 더 촉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리얼 벨이에요? 리얼 베리어라는 브랜드인데 베리어? 네, 거기서 나온 이제 수분
네. 마스크가 있어요. 근데 네. 따로 제가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네네. 10년 넘게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그래서 이제 건성이시면은 네.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요것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샘물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상장은 안 된 기업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워낙 또 아티스트 쪽으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또 언젠가 상장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기업인데요. 역시 국내 K뷰티 화장품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관련된 리포트가 나와서요.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화장품 잘 나간다 잘 나간다 K뷰티 외국에서도 너무 인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키움증권에서 또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일단 작년 2024년 4분기 화장품 브랜드사들의 실적이 대체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라는 내용이 좀 전해졌는데요. 일단은 중국 쪽으로는 좀 실적이 잘 나오지 않겠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수출이 너무나도 잘 나와가지고요. 이 상쇄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2025년의 사업과 성장 전략에도 많은 기대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화장품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바로 미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쪽에서도 이 북미 쪽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함께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 좀 성장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많은 브랜드사들이 북미 쪽에다가 공장까지 증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구체적으로 좀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 라네즈의 성장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성장의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이 서구권 채널 확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코스알엑스의 매출이 좀 잘 나오지는 않고 있고 또 중국 쪽으로는 적자가 나오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상반기 내로 이러한 리스크까지 좀 해소가 되면서 아모레퍼시픽 좀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대장주로서의 그런 위상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기대되는 기업으로 함께 꼽혔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졌습니다. 일단 국내 고객사 수주가 견조한 덕에 성장 흐름이 안정적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 미국의 법인에도 신규 고객사가 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개선이 크게 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함께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환율 또한 이 외국에 해외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국내 의료기기 업종에서도 특히 파마 리서치의 해외 매출 비중이 37%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클래시스와 휴젤의 해외 매출 역시도 50%를 상회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의 전망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러한 리포트가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좀 상승불 켰는데 장 막판에 좀 힘이 빠지면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아까 오프닝에서 화인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셨듯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는 모습, 그리고 윈텍은 7%대, 휴젤은 2%대 상승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약세장에서 같이 올라줬다. 화장품 테마, 의료기기 테마가 오늘 강세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저희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화인 아나운서 또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엔터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엔터주가 작년에 약간의 내림막이 나온 면이었는데 올해는 그만큼 또 반등 여력도 존재한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먼저 SM을 보면요. SM이 11일, 12일에 창립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들 영상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SM 그 콘서트요? 네.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저는 네. 이렇게 짤로 뜨는 것들 이제 음.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이 콘서트에서 신인 걸그룹 데뷔를 예고했다고 오.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2월 24일에 신인 걸그룹
하츠2 하츠 예고 영상을 공개하면서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8명의 멤버들로 구성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파가 2020년에 데뷔를 해서 벌써 5년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오랜만에 내는 신인 그룹인 만큼 기대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YG 소속 블랙핑크랑 하이브의 BTS가 올해 컴백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6월에 BTS의 완전체가 예상이 됩니다. 전원 전역을 하면서 완전체 컴백에 나설 것 같고 제이홉은 2월 말에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투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분석에 따르면요. 지난해까지 신인 그룹들이 데뷔를 해서 투자를 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이들 그룹이 수익을 본격적으로 늘리는 구간이라는 평도 있으니까 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주가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에 56%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그런데 뭐 소속 걸그룹의 멤버가 좀 이탈을 하는 그런 악재가 나타나면서 좀 주가가 8% 넘게 지난달에 빠지는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좀 2% 넘게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에 주가가 굉장히 잘 나가서요. 25%대까지 오르는 모습 나타나줬었는데 12월에는 역시나 좀 조정을 겪으면서 4%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좀 주가가 그래도 다시 선방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M은 작년 11월에 19%대 상승을 했었는데 2개월 연속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좀 신인 걸그룹이 나타나는 호재가 있으니까요.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크게 상승한 건 아닌데요.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정유주인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정유 가격이 좀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소식 속에서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일단 정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2월 인도분 가격이 이 미국과 러시아 석유 제재 등에 따라서 2.65달러 급등한 76.57달러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주요 석유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를 합해서 총 200곳 이상 그리고 러시아산 석유를 몰래 수송하는 유조선 180척에 대해서 대규모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러시아에 본사가 있는 20여 곳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고요. 이와 함께 관련된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S-오일이라든지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등 일부 종목들이 좀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는 이 상승분이 모두 빠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정유까지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저희 한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좀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요. 한 줄로 평가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효빈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볼까요? 네, 저는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해봤습니다. 저번 주에 국내 증시가 굉장히 오르면서 기대에 찼다가 오늘 이제 하락하면서 다시 기운이 빠진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수가 이렇게 빠진 만큼 분명 그 이상으로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봄은 아직 안 왔다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네, 언젠가 봄날은 온다 이런 내용으로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상도 가장 밝고 산뜻하게 입으셔가지고요. 봄날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불어넣는 의상까지 함께 시청자분들도 보시고 힘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인 아나운서는 어떻게 한 줄로 우리 표현을 해볼까요? 네, 저는 장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또 오늘 제가 그래도 그중에서도 좋은 소식들을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찾으면서 느낀 게 특징주들의 기대감뿐인 날이라고 한 줄평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지수는 좀 좋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좀 단기적인 특징주들의 기대감만 반영된
그래서 이것만 좀 남은 하루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기대감은 가득한데 뭔가 이슈도 많고 호재도 많은데 주가는 그렇지 못한 모습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오늘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좀 새해 들어서 가장 많은 이 수급이 빠져나갔다고 하거든요. 기대를 했었는데 맨날 실망만 주고 우리 주가는 계속해서 파란 모습 나타나고 있어서요. 저의 개인적인 상황과 이렇게 비유를 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는 배고프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화요일 방송에서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